카리브해에 있는 작은 섬나라 바베이도스. 인구 29만의 작은 나라 바베이도스에서는 어딜 가나 사탕수수가 눈에 띕니다. 사탕수수로 만든 설탕과 럼주는 바베이도스의 주요 수출품입니다. 덕분에 카리브해 국가 중 높은 소득을 자랑하는 바베이도스. 사탕수수가 울창한 농장에는 어디서나 대저택이 눈에 띕니다. 바베이도스 전체가 사탕수수로 뒤덮여가던 17세기, 농장을 소유했던 농장주들의 저택입니다. 이 대저택은 지난 300여 년 동안 줄곧 영국인들이 번갈아가면서 소유했습니다. 10여 년 전 비로소 바베이도스 사람이 대저택의 주인이 됐습니다. 바베이도스 사람들의 슬픈 역사가 새겨져 있는 사탕수수 농장. 그러나 이제 새 주인은 이곳을 사탕수수를 기반으로 한 전통 럼주를 만드는 관광지로 복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Nicholas Abbey is a heritage property. It was built 23 years after Barbados was settled by the British and it was built in about 1650. It's had English ownership up until when we purchased it about 11, 12 years ago. We are Barbadian, my husband and I. He's actually an architect, but he felt that it was time that we should embrace it and to restore it. 농장 한켠에 있는 사탕수수 공장은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 이 공장은 어느 정도 기계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과거 사탕수수 농장에서 설탕을 만드는 모든 과정은 오로지 사람의 손에 의지했습니다. 그때의 설탕 공장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 개의 화덕이 끓고 있는 공장은 뜨거운 연기가 가득 차 있어 온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분쇄기에서 짜낸 사탕수수 원액은 계속 저으면서 불순물들을 걷어내줘야 합니다. 노예들은 땀을 비오듯 흘리면서도 화덕 옆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졸다가 화덕 속으로 빠져 죽는 사고도 심심치 않게 일어났습니다. 노예들이 무지막지한 노동을 감당하는 동안 관리자는 그저 설탕의 질에만 관심을 가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참혹한 노동을 감당한 이들은 모두 아프리카에서 온 노예들이었습니다. 사탕수수를 재배하기에 더없이 좋은 기후를 가진 카리브해. 그런데 왜 이곳에서 설탕을 만들었던 이들은 원주민이 아닌 아프리카인들이었을까요? 대체 대서양을 건너 머나먼 아프리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서아프리카 기니만에 접한 나라 베냉. 우리나라의 절반 정도 크기의 인구 1000만. 이름도 낯선 이 나라가 세계 무대에 등장한 것은 17세기입니다. 카리브해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할 노예를 찾으려는 유럽인들이 베냉의 모습을 드러내면서부터입니다. 노예 사냥꾼의 무자비한 추적과 아프리카인들의 필사의 도주가 시작되면서 베냉은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Au début, c'était dans les Indes qu'on allait chercher les esclaves. On cherchait les esclaves, les Indiens. Mais comme il n'y avait pas de résistance, ils ne résistaient pas aux travaux forcés. Un peu de travail seulement, ils étaient malades, ils mouraient. Donc on a jugé bon de venir en Afrique chercher la bras valide.
Les bras valides sont des esclaves costauds, robustes, qui ont de la force. C'est là que les Noirs ont beaucoup intervenu dans l'histoire de la traite. 간혹 백인이 직접 노예 사냥에 나선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노예 사냥꾼들은 같은 부족인 아프리카인들이었습니다. 특히 용맹한 부족으로 이름 높은 다오메이의 전사들은 같은 아프리카인들을 사냥해 유럽인들에게 팔아넘기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바로 이곳 베냉 출신인 에퀴아노. 그는 처음 붙잡힐 때의 상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자 둘과 여자 하나가 담을 넘어와 순식간에 우리 남매를 붙잡았다. 그들은 우리 손을 묶고는 가능한 한 멀리까지 끌고 갔다. 베냉 공화국의 남쪽에 자리한 항구 도시 위다. 이곳에는 베냉에서 가장 큰 노예 상인의 대저택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브라질 사람이었던 상인은 다오메이 왕국의 노예 사냥꾼들이 전국에서 잡아온 노예들을 사들였습니다. 빨리빨리라는 이름이 붙여진 차차 광장. 이곳은 노예가 거래되는 시장이 열리는 곳인 동시에 노예의 길이 시작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Donc, mes chers amis, ici c'est le pont de départ. En quittant d'ici, tous les esclaves, ils prenaient cette route, enchaînés, embaillonnés, jusqu'à la porte du non-retour. 차차 광장에서 바다까지 이르는 34km의 길. 어떤 잔혹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붙잡힌 이들은 노예의 길이라 이름 붙여진 이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목에는 쇠사슬을 차고 팔목은 묶인 채 항구를 향해 끊임없이 걸어야 했습니다. 도착하기도 전에 숱한 노예들이 죽어갔습니다. Si on gardait les esclaves dans la case Zomaï pendant 3 mois, les morts et les faibles, les mal aux dents, on les jetait ici, vivants, dans la fosse commune. Ils ont creusé un trou de 50 mètres de profondeur. Et chaque année de l'époque, nous avons plus de 2200 esclaves qui sont jetés dans la fosse commune. 죽은 시신들은 지금 시멘트가 덮인 이 자리에 가차없이 버려졌습니다. 훗날 참혹하게 죽어간 이들을 기억하기 위해 이곳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당시 노예들에게 자유는 죽어야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À l'époque, la fosse commune, le trou s'était ouvert. Mais en 92, sur le tableau, la couleur rouge, ça montre un peu le sang des esclaves avec leurs chaînes. Ici, la statue qui est là, qui a fait les bras comme ça montre que la liberté des esclaves, c'est la mort. Ils ont décidé de mourir. C'est parce que la souffrance est trop. 죽은 시신은 버려둔 채 살아남은 자들은 또다시 노예의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노예의 길 중간에 서 있는 나무 한 그루. 고향을 떠나기 전 그들은 한 노예의 목을 잘라 묻었다는 이 나무에 간절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S'il faisait le tour, le âme revient au pays, à la terre natale. Mais merci bien. 나무를 세 바퀴 돌고 이곳을 떠나면 영혼은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나무. 영혼이라도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었던 노예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나무를 돈 뒤
차마 떨어지지 않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드디어 노예의 길 끝에 바다가 보입니다. 이제 아프리카 노예들에게 고향과 영원한 이별을 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À l'époque de l'esclavage, la mer était plus loin. La mer était au moins 1 kilomètre. Maintenant, elle s'est avancée d'1 kilomètre. À l'époque, le grand bateau reste au milieu de la mer. Les petits bateaux embarquent les esclaves, les pirogues, pour les ramener dans le grand bateau. 돌아오지 않는 문. 노예들은 이 문을 지나 강제로 노예선에 태워졌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천만다행히도 노예 사냥꾼들의 위험한 손길을 피한 부족들도 있었습니다. 베냉의 경제 중심지인 코토누에서 배를 타고 노코우의 호수를 40여 분 달리면 만나게 되는 수상마을 간비에. 크고 작은 마을 50여 개가 모여있는 이곳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수상마을로 1997년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기도 했습니다. 강바닥에 말뚝을 박고 2, 3m 높이의 대나무로 집을 지은 간비에. 생활에 필요한 온갖 물건을 파는 마트 배부터 식소를 공급하는 가게까지 없는 것이 없습니다. 간비의 수상마을에 기대 사는 사람들은 2만여 명. 호수 위라는 특수한 환경에 자리 잡은 이 수상마을이 생겨난 것은 400여 년 전 노예 무역 시대입니다. 간비에의 한 수상 가옥에서 요리가 한창입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간식으로 먹는 이 음식은 도코. 우리나라 찹쌀 도너처럼 밀가루를 반죽해서 튀긴 도코의 맛의 비결은 바로 설탕. 밀가루빵이 다 만들어지면 설탕을 듬뿍 뿌립니다. 설탕이 듬뿍 든 달콤한 도코는 먹을 것이 넉넉치 않은 간비의 아이들에겐 최고의 간식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달콤한 설탕이 간비의 마을의 탄생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Et cette chasse-là a été poursuivie. Le village là a été créé depuis 1717 par le premier roi appelé Adjaï Fine, de nos citoyens, que les gens ils vendent nos parents aux Européens. Et nos parents n'étaient pas d'accord pour qu'ils les vendent aux Européens. C'est pourquoi ils ont fui leurs parents pour venir s'installer à Ganvier. 50여 개의 수상마을 중 가장 큰 마을에 우뚝 세워진 동상. 400여 년 전 아프리카 소수 부족의 왕이었던 그는 당시 노예 사냥꾼으로 악명 높았던 다호메이족이 공격해오자 부족을 이끌고 호수로 뛰어듭니다. 노예 사냥꾼인 다호메이 전사들은 결코 물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속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의 기지 덕분에 부족원들은
사탕수수 노예가 될 뻔한 잔혹한 운명을 피해 다시 모여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Et Ganvier, c'est un nom qui est composé. Ganvier signifie la communauté qui a retrouvé la paix. Communauté qui a retrouvé la paix qui signifie Ganvier. Ganvier, dans Gan, on a sauvé et vie. Ganvier veut dire sauver et vie veut dire vieux veut dire vie. Donc la communauté qui a retrouvé la paix qui est devenue Ganvier. 현명한 왕의 판단 덕분에 마침내 평화를 찾은 간비의 사람들. 하지만 모두에게 그런 행운이 주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프리카 서부 기니만 베냉과도 가까운 나라 가나. 노천 황금의 산지로 유명했던 서아프리카 해안. 16세기 유럽인들은 이곳에 금을 채취하기 위해 앞다퉈 바닷가에 성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황금 무역을 위해 세워졌던 이 성들은 17세기에 접어들면서 노예 항구로 변신합니다. 유럽풍의 고풍스런 성 지하에는 특별한 용도의 감옥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각지에서 노예 사냥꾼들에게 잡혀온 노예들을 가둬두던 지하 수용소입니다. 유럽에서 온 노예손이 이곳에 도착할 때까지 감옥보다 못한 이 수용소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We are at the moment in the male dungeon of the Cape Coast Castle, where millions of enslaved Africans were kept here for a period of 2 weeks, 6 weeks, or maximum 3 months before they shipped them to the various destinations early on mentioned. So the conditions here, I must say, was very terrible, and many of them died in the dungeons and were thrown into the seawater. 빛 한 줄기 들지 않는 지하 감옥에서 짐승보다 못한 대접을 받았던 이들. 이 수용소를 거쳐간 이들만 해도 100만 명이 넘습니다. 이제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고향과의 영원한 이별입니다. We are getting out of the Cape Coast Castle through door of no return, where millions of people passed through and never came back again in persons. This is the door of no return of the Cape Coast Castle. Remember, the gate was big as this, but an exit very small, very narrow, so you have to bend down like this, like that. 삼 개월 만에 지옥 같은 수용소를 겨우 빠져나온 이들. 그러나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지옥이었습니다.